야, 감히 네가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 여긴 돈 있다고 다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내가 이래봬도 장관보인이었어. 어디 농사꾼의 근본 없는 것들이 여기 와서 설쳐? 자식이 교수지 부모가 교수야. 내가 지인들 시켜서 물을 확 깔아버릴 거야. 어디 마음대로 해봐. 우리 아들이 교수이고 내가 농사꾼이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법인데 아주 놀고들 자빠졌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박양희 할머니의 사연을 모셔보았습니다. 전에 한광구 할아버지는 자식으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실버타운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박양희 할머니는 보내주신 사연을 보니 조금 입장이 달라 보여서 사연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박양희 할머니의 사연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아낌없는 조언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양희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딸들, 자식 농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저는 올해 60대 후반이고 곧 70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배운 것을 말마이마 자식이 최고의 교육은 가정교육이다 배웠기에 저는 자식 교육에 대해 진심으로 애썼고, 공부 그거 좀 잘하는 것보다는 인성교육이나 예의, 됨됨이 같은 것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 덕에 우리 아들 둘을 키웠는데 하나는 교수가 되었고 하나는 유능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늘 바른 길로 가게끔 애쓴 것밖에 없는데 덩달아 철들어서 둘 다 공부까지 잘하게 되니 그 당시 동네에서 다들 저를 부러워했더랬죠. 저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느낌이 뭔지 알게 되었고 자식 생각만 하면 행복했습니다. 그런 남편은 저를 보며 유난이라고 했지만 남편도 항상 자식 자랑에 팔불출 마냥 저보다 한술 더 뜨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 끊임없는 걱정이라고, 자식들 둘 그렇게 성공시켜 놓으니 이제 장가갈 일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좋은 사람 곁에 좋은 사람 붙는다고 아들들이 고른 며느리들 또한 너무나도 바르고 착한 좋은 집안의 아가씨였어요. 겉도 아가씨들이 막 교수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 교육 잘 받고 우리 아들처럼 사랑 듬뿍 받은 아가씨들이라 우리 아들들 짝이 되기에 여간 부족함이 없었던 터였습니다. 아들만 둘 키우면서 늘 딸이 있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딸 대신 며느리 둘이나 왔으니 저는 참으로 뿌듯했죠. 며느리 들어오고 다행히 우리 남편은 오렌지병을 앓았음에도 결혼하는 것 보고 둘째 신혼여행 갔을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심이 되었던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저 세상을 갔는데, 그걸 보고 저는 남편도 자식들 잘 되고 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였구나. 그래도 내가 남편에게 좋은 선물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가난한 농사꾼 부부로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부모가 결혼하라 하면 하는 거였고 저도 얼굴도 모르는 신랑감이랑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참 사이좋게 금슬좋게 잘 지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저를 위하고 존중했고, 저는 남편 사이에 가난한 와중에서도 아들 둘을 낳으며 열심히 일하면서 키웠습니다. 농사일이 사실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쉴 날이 없었고, 아들들이 크면서 데리고 나와서 육아도 하고 일도 하고, 제 젊은 시절은 애들이 자라나는 동안 하루라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식하고 공부를 못했기에 애들을 가르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늘 중시했던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강조했기에 저는 애들한테 그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남편은 시대가 달라졌다며 그런 것보다는 공부를 가르쳐서 우리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게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공부보다는 도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잘 가르치고 왜 어른들한테 예의가 발라야 하는지, 나보다 약한 자는 괴롭히면 안 되는 건지, 어른들을 왜 공경해야 하는 건지 말해주었죠. 그 덕에 우리 아이들은 항상 학교의 학급에서 모범생이 되었고 공부도 적성에 맞았던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그
큰아들은 처음에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적성에 잘 맞지 않았던지 그동안 공무원에서 모은 돈이랑 퇴직금으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남이니만큼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엄마가 우리 장남 사업 자금 좀 보태주랴? 내 아버지 몰래 모아놓은 비상금이 있는데. 됐어요, 엄마. 그 쌈짓돈으로 엄마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안 사람도 그동안 직장 생활에서 모은 돈 있어서 함께 뭐 좀 차려볼까 하고요. 사업 구상해 놓은 거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다른 아들들은 서로 다투면서 부모가 하나라도 더 빼내려고 사업자금 대달라 하지만 우리 큰아들은 결코 그러지 않아서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큰아들은 현명한 자기 아내와 의논해서 공장 하나를 인수하게 되었고 물건을 제조하는 작은 소규모 회사에서 점차 큰 회사로 일궈 나갔죠. 그러면서 교수의 꿈을 꾸고 있던 시간 강사하는 작은 아들을 적극 지원해주며 둘째 며느리와 함께 유학도 보내주고 부모한테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하며 제게 큰아들은 고맙다 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제일 고마운 게 제가 엇나가지 않게 어려서부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교육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옳은 판단으로 방황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한테 항상 제가 받았던 도덕적인 교육에 힘쓰고 있어요. 제가 성공하게 된 건 다 두 분 덕분이에요. 정말 존경합니다, 엄마, 아버지. 큰아들은 제게 그리 감사하다 말을 했고 저는 큰아들에게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초등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한 난 놓고 기억자도 잘 모르는 무식한 저를 학식 높은 자식들이 존경한다 해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둘째 아들은 지형의 뒷바라지로 인해서 외국에서 공부를 한 뒤 줄을 잘 타 지방대에서 정교수직을 부임받게 되었고 저는 아들들의 성공을 기반으로 효도받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제가 볼 일이 급해 욕실로 후다닥 들어가서 그만 바닥에 비끄러져 머리를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뇌진탕이었던 건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는데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고 아들과 며느리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들로 저를 내려다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큰일 날 뻔하셨어요. 욕실에서 미끄러지셔서 머리를 다치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자칫 조금만 늦었으면 상황이 안 좋았을 거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무래도 엄마 혼자 사는 거는 걱정돼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랑 저랑 상의해서 반년씩 돌아가면서 모시기로 했는데 혹시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순간 기분이 확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알딸딸하는 와중에서도 혼자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났으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고 걱정스러우니 아들들이 모시겠다고 한 건데 문제는 뜻은 좋으나 어느 누가 하나가 저를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두 형제네 집에서 반년씩 돌아가면서 저를 모신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짐덩이 같은 생각이 스스로 들었던 것이죠. 일단은 서운한 맘 내색하지 않고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반년씩 돌아가면서 모신다고 제안을 했으니 그걸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우리 아들들이었기망정이지 다른 집 자식들은 내동댕이 칠 텐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오랜 세월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자꾸만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그래도 생각해주는 자식들 맘 상하게 하기 싫어. 일단 큰아들네로 가려고 짐을 대강 챙긴 후 세를 주려고 부동산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마침 단골 미용실 가게 아줌마가 와서 가게를 빼려 하고 있더라고요. 미용실이 동네에서 입소문을 타서 안 되는 데도 아니고 한자리에서 30년 가까이에서 단골도 부지기수라서 그거에서 자식들 다 교육시키고 건물도 사고 했는데 그 복덩이 자리를 내놓으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미용실 내놓고 어딜 가냐? 좋은 데로 이사 가냐 물었더니만 미용실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나 이번에 실버타운에 들어가잖아. 우리 남편이랑 같이. 그냥 일하기도 이제 힘들고 건강도 챙기고 싶고 그동안 돈 쌓아놓은 거 나도 좀 써보자 싶어서 이번에 큰맘 한번 먹게 되었어. 실버타운? 나도 들어본 적이 있어. 근데 요새 실버타운 많이 들어가? 거기가 그렇게 비싸다던데. 실버타운 가격이 천차만별이야. 좋은 데는 좋고 나쁜 데는 나쁘지만 그래도 거진 다 괜찮다고 하더라고. 보증금 걸고 한 달에 얼마 주면 영양소 골고루 된 밥도 다 나오고
취미생활 관리도 해주고 건강 체크도 해주고 아주 천국이라던데. 자기는 딸 있는데 그냥 딸이랑 같이 살지? 나는 아들만 둘이라서 그렇지만 딸은 좀 다르지 않아? 자식들 귀찮아하는 거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지. 뭘 편을 갈라? 나부터도 우리 시댁이고 친정이고 부모님들 다 부담이었는데 난 자식들에게 그런 감정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젊었을 때부터 돈 뼈 빠지게 번 거야. 요새 자식들한테 부담 주는 시대 아니잖아. 저는 미용실 여자 말을 듣고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제가 먼저 자식들하고 같이 살자고는 안 했지만 두 형제가 반년씩 서로 돌아가면서 저를 모신다는 것 자체가 마냥 서운할 일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알게 모르게 부담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괜시리 답답해져 오고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덩달아 미용실 여자가 간다는 실버타운이라는 말에 저도 솔깃하기도 했습니다. 망할 자식 두면 요양원 신세, 자식 잘 두면 실버타운 신세라는 말이 있던데 저도 그 좋다던 실버타운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비용이 걱정돼서 물었더니 이 미용실 여자가 들어가는 데는 두 부부 보증금 6억에 월 300만 원씩 두 명이니 6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싶었지만 미용실 여자가 워낙 정보가 밝은 터라 갑자기 저도 있는 집을 세를 줄 것이 아니라 팔아서 그걸로 실버타운 한번 알아볼까 생각이 들었네요. 미용실 여자가 가는 곳은 좀 비싼 것 같으니 좀 저렴한 실버타운을 알아보자 싶어서 슬쩍 둘째 며느리한테 내가 갈 만한 실버타운은 없나 싶어 물어봤더니만 화들짝 놀라면서 어머님 실버타운 관심 있으세요? 라고 놀라더라고요. 제가 쭈뼛거리니 둘째 며느리는 후다닥 지 남편한테 말했고 작은 아들은 큰형한테 말하고 맏며느리에게까지 제 실버타운 얘기가 전해지니 긴급 가족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무거운 공기를 깨고 먼저 말하더라고요. 엄마, 동생에게 얘기 다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엄마 걱정돼서 모시고자 했는데 정작 엄마는 실버타운을 가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그게 어머니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거예요? 자식에게 신세지는 시대 아니라더라. 니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도 않고 괜찮으면 나도 실버타운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싶다. 있는 집 팔아서 보증금 대고 부담 없는 선에서 말이다. 자식들은 다 잘 살았지만 저는 정작 가진 돈이 많지를 않아서 집 한 채가 전부였기에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기왕 실버타운을 가시기로 마음먹었으면 좋은 데로 가야 된다며 우기고 그때부터 며느리들이 총동원해서 제가 갈 실버타운을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큰일이 아니고 그냥 제 재산 정리해서 조촐한 곳으로 가면 되는데 일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자식들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들이 저를 안 모실 수 있다는 부담감에 해방되어 더 좋은 실버타운을 찾아주려고 노력한 것들이 보여 마음이 뭐라 말하기도 그렇기도 했죠. 뭐 어쨌거나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노인들이 살기에 제격이라는 실버타운을 큰 며느리가 찾아내게 되었고 몇 군데 저와 같아 살 곳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생전 처음 가보는 실버타운은 그야말로 겉으로 삐껍번쩍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헬스장도 있고 댄스장도 있고 밥도 잘 나오는 것 같고 의사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의무적으로 건강 체크를 해준다고 하니 너무나도 노인들에게 천국 같은 곳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실버타운 4군데 정도를 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알고 보니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때 미용실 여자가 갔던 곳은 한 사람당 보증금 3억이었는데 여기는 저 혼자 입소하는 데만 해도 보증금 6억에 월 500씩이었습니다. 딱 봐도 제일 좋아 보이기는 했는데 금액을 듣고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저는 아들들에게 손사래를 치며 이런 대단한 실버타운을 바란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몸 안전하게 의지하고 외롭지 않을 적당한 실버타운이면 된다고 했더니만 아들들은 한사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못 모시는 거 기왕지사 저희 맘 편하게 좋은 데로 모시고 싶었어요. 형이랑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보내드린 거니 엄마 행복하고 즐겁게 노후를 보내시면 이런 돈 같은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저희가 많이 찾아갈 테니까 외롭지 않게
엄마 뜻하신 대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곳 많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버지도 고생시키지 말고 진작 모실 걸. 그때는 제가 또 일어나기 전이라 그러지 못해 미안하죠. 기왕지사 들어가신 거 돈 걱정 마시고 잘 지내세요. 연락 자주 드릴게요. 저는 아들들의 생각에 눈물이 날 뻔했고 고맙기만 했습니다. 내가 자식 농사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 지었구나 싶었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게 되었더랬죠. 그러다가 미용실여자랑 만나서 마침 얘기를 나눴는데 저더러 자식 너무 잘 키웠다고 자식 복 있다고 부러워했고 제가 갈 실버타운이 어딘지 알았을 때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세상에, 여기는 장관집 사모님들이랑 정재계 사모님들 모여있는 실버타운으로 유명한 곳이잖아. 여기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갔지? 그래? 여기가 그렇게 대단한 곳이야? 돈 있으면 다 들어가는 곳 아니야? 물론 돈도 돈이지만 자격이 있어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들내미 교수라서 그런가? 세상에, 자기는 끝까지 자식 덕 많이 보내.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느니 이런 곳에서 배운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헐낫지. 너무 부럽다 정말. 우리 자식 새끼들은 그저 내 재산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 내 손에 꼭 쥐고 안 놓고 있는 판국에. 어휴, 참 자식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이렇게 운명이 갈리냐?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제가 들어가는 실버타운이 대단한 곳인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자식들 만세했고 저는 섭섭한 감정도 다 풀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6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턱 내놓을 만큼 우리 큰아들이 성공했다 싶어서 자식들 내 생각보다 잘 살고 있구나 싶어 뿌듯하기도 했고 저는 이제 마음 다 내려놓고 실버타운으로 갈 수 있게 되었더랬죠. 처음 아들이 데려다 주었고 제 방을 들어가 보았는데 아들이나 저나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들어가는 홀에는 구라파 궁전 마냥 대리석이랑 샹들리에로 꾸며져 있었고 방 안에는 원목에다 편백에다 사람들에게 좋다는 자재를 사용해서 방을 꾸며나 홀딱 반하게 했죠. 아들은 그날 처음 와서 식사도 함께 하고 갔는데 오군에 영양소가 몇 끼니 뷔페식으로 잘 나와 있고 만약 당뇨나 다른 지병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맞는 식단이 제공이 되니 참으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아들은 돌아가게 되었고 저는 푹신한 고급 매트리스가 깔린 곳에서 누워 잠을 청했는데 확실히 비싼 곳이라 그런지 아늑하고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첫날이라 아직 낯설어서 그런지 잠이 통 오질 않아 뒤척이다가 저녁 시간이 되자마자 식사를 하기 위해 나갔는데 먼저 온 저 같은 노인들이 세련되게 화장하며 고운 옷차림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한 고쟁이 바지에 목이 늘어난 셔츠를 입고 왔는데 제 모습을 보자마자 사람들은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무슨 동물원 원숭이나 된 듯 흘벼보고 웃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눈치가 잘 없어서 몰랐었는데 제가 막 식사를 어느 한 자리에 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반대편 할머니가 식사를 채 다 마치지 않았는데도 일어서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잠깐 마주친 노인의 시선은 참으로 차가웠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보자 했는데 어느 할머니가 와서 저를 툭 치면서 말하더라고요. 본인 스펙이 어떻게 돼요? 남편은 뭐 했던 사람이고요. 우리 실버타운에 희귀한 사람이 들어왔다 해서 관리 어떻게 하냐고 따지러 갔다가 들어오실만 하다고 해서 들여보냈다는데 소개 좀 해봐요. 스펙이 뭐예요? 뭐, 소개하라는 건가? 저는 영어 모르고요. 그냥 우리 아들들이 여기에 보내줘서 온 것뿐이에요. 우리 남편? 저 세상에 간 우리 남편이 그 짝이 왜 궁금한디요? 소개할 것 없고 그냥 들어왔은께 자식들 바람처럼 행복하게 잘 살고 싶네요. 이리 말을 하면서 밥을 쌈을 싸서 우적우적 먹었는데 참으로 밥맛이 좋더라고요. 음식도 깔끔하고 정갈하고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었는데 제 앞에 저를 흘겨보고 있는 그 여자가 거슬릴 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 한번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교수라는데 그럼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장관?
국회의원, 의사? 농사꾼이요. 곡식 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고 우리도 치열하게 살았시오. 삐껍번쩍하진 않았지만 땀 흘려서 그걸로 자식 교육 다 잘 시켜서 지금껏 왔죠. 농사꾼이요? 그럼 학교는 어디까지 졸업했어요? 그래요. 배우자는 이미 저 세상 갔으니까 열애이고 그쪽은 어디까지 학교 나왔냐고요. 농사꾼이 대학 나온다고 농사 잘 져요? 그냥 초등학교 5학년까지 댕기다. 여자는 공부보단 집안일을 신경 써야 한다고 해서 때려치고 여태껏 남편이랑 농사 지으며 살았죠. 대강 보니 그림 나오네. 어쩐지 폼이 딱 격이 떨어져 보인다더니만. 할머니, 조만간 짐 싸고 살던 대로 돌아가요. 평생 땀 흘리고 농사나 짓는 삶이 더 어울리겠네요. 그 꼬라지로는 여기에는 맞지 않아요. 이것들이 무슨 텃세를 부리려고 하는 건지 어느덧 김할머니 곁에는 여러 할머니들이 몰려들어 저를 어이없는 듯 보았고 지들끼리 뭐 쌀라 하면서 외국어 같은 말을 지들끼리 쓰는데 그게 꼭 조롱 같고 그래서 참으로 기분이 나쁘고 찝찝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런가 보다 여기며 저는 방 안으로 돌아와 벌러덩 누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가 잠이 들게 되었는데 다음날 관리실에서 저를 호출을 하더라고요. 어제 어르신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혹시 어제 식당에서 옷차림이 어떠셨어요? 옷차림이요? 그냥 밥 먹으려고 편하게 고쟁이 입고 갔는데 왜 누가 내 옷차림 갖고 뭐라 그럽디까? 네. 너무 옷차림이 좀 그러셔서 어르신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일반 실버타운이 아니라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높은 사람들이나 사모님이 와 계신 줄은 아는데요. 여기 있으면 다들 똑같은 노인네들 아닙니까? 나도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어제 나 밥 먹고 있는데 최하계 앞에 우르르 몰려와서는 쌀라 모르는 말 해대던데 나를 보는 게 꼭 놀리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고 내가 돈 6억 주고 와서 이런 대접 받아야 하나요? 그러자 관리자가 제게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여기가 마음에 안 드시면 어르신께서 스스로 퇴소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의 워낙 배움이 깊어 외국어도 각양각색으로 다 익히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끼리 대화한 걸로 그런 오해를 하시면 그분들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것 같네요. 아직 적응 단계시니 제가 다른 어르신들한테 말씀 잘 드려놓을 테니 지금 드리는 안내문 숙지하시고 공동생활에 불편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뽑아준 안내문을 읽었고 안내문 안에는 그럴 수 있는 조항들도 많았지만 참으로 주관적인 것들도 많았어요. 특히나 식산의 옷차림이나 위생 상태, 품격 있는 행동, 다른 사람한테 혐오감을 주지 않는 예의, 배려와 존중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대체 이 실버타운 안에서의 품겨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이며 혐오감을 주지 않는 예의라는 건 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내면서 차차 알아나가실 거라는 얘기에 일단은 알겠다 했네요. 아들들이 어떻게 보내준 곳인데 제가 이곳에서 적응 못해서 나가 아들들에게 걱정과 염려를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곧 적응되면 익숙해지겠지 싶어 편안함을 버리고 어디 한번 격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품격 있는 행동이나 배워보자 싶어 작심을 하게 되어 옛날에 고이 모셔뒀던 아들들이 백화점에서 어버이날 사줬던 옷들을 꺼내들어 입었습니다. 고쟁이에다 목이 늘어진 티를 안 입고 나름 신경 써서 입고 나와 식사를 하고 활동을 하니 그나마 봐주는 듯한데 그래도 제게 처음에 시비 걸었던 김할머니와 박할머니의 텃세는 제가 눈엣 가시였던지 계속 되기는 했습니다. 활력을 위한 신체 건강한 댄스 타임이 있었는데 방송에서 오래 물먹은 전문 강사가 와서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탱고, 왈츠, 현대무용, 스포츠 댄스까지 몸에 무리 되지 않는 선에서 우아하게 춤선부터 알려주며 하며 동작 하나하나를 잡아주는데 제가 계속 같은 곳에서 틀리니 수업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할머니가 짜증이 났던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 사람 아직도 퇴소 안 했어요. 아우, 아들 고작 교수인 것 때문에 저런 사람 받으면 물 흐린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요? 노력하잖아요. 고쟁이 바지 안 입고 온 게 어디야. 그래도 저거 백화점 물건이라고 하나 걸치긴 하고 왔네요.
아유, 아들이 그래도 교수인데 명품 하나쯤은 사주지. 아니면 본인이 하나 쌀 팔아서 사던지. 내가 다 창피하네 정말. 복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업이나 방해 좀 안 하면 좋겠네요. 개인 강사를 붙여서 좀 배우던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방해되면 계속 진도를 못 나가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제가 불편하지만 내색은 안 했는데 대놓고 저를 저격하는 저것들 머리채를 잡으면 아주 속이 시원할 정도였지만 그때도 가뜩이나 찍힌 와중에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꾹 눌러 참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개인 강습은 수업료를 알아보니 상당히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몇 번 혼자 연습을 하다가 잘 안 되어서 결국 좋다는 댄스 수업은 그냥 안 나기가로 했죠. 그렇게 안 나가는 수업이 하나하나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수업도 그냥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나 뽕짝 같은 신나는 노래를 했으면 좋겠는데 뭔 재미없고 지루한 가곡 같은 것을 불렀고 그래도 그건 우리나라 말이니까 괜찮죠. 뭐 알아듣지도 못할 샹송이나 오페라인지 유명한 클래식 성악곡 같은 것을 배워서 저는 못 쫓아가기도 하고 맨날 하품만 하다가 갔습니다. 그러다가 박할머니, 김할머니 그 두 노인네가 서곤거리다가 강사한테 무슨 귓속말을 하다가 저를 무슨 구라파 샹송 같은 것을 같이 해보자고 시켰는데요.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해 망신을 당하게 되었고 박할머니, 김할머니가 둘이 나와서 멋들어지게 부르는데 알고 보니 그 두 사람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성악을 전공했더라고요. 그들은 악기 수업에도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잘했고 저는 뭐 악기 다뤄본 적은 없고 또 꽃꽂이는 수업에서는 농사만 지어봤지 꽃을 예술적으로 다룬 적 없어 고생했고 제게 맞는 수업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관리자한테 가서 말해죠. 이런 지루한 수업들밖에 없냐고요. 저희 실버타운에는 격 있는 분들만 계시다 보니 수업도 그렇게 다 맞춰 놓았습니다. 앞에 수업이 싫으시면 외국어 수업 등이나 정치, 경제, 토론, 미술, 컴퓨터 이런 것들 수업도 인기 많은데 한번 들어보시면 어떠실까요? 관리자가 말한 것 중 저는 진짜 한 가지도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자신감만 쭉쭉 떨어지더라고요. 막 경제 토론에 열을 올라서 토론에 참석했던 할아버지들이 나왔고 딱 들어도 나라 걱정하는 것 같긴 한데 다들 전문 용어들을 써서 무슨 말인지 당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질 좋다는 어르시들을 위한 유익한 수업은 하나도 못 듣고 저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TV만 보다가 나와서 밥 먹고 건강검진 받고 시간을 흘려보내니 내가 돈 들여서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여기서 평생을 그러고 살아야 한다니 상상도 하기 싫더라고요. 처음에는 몸에 좋은 음식도 한두 번이지 가끔은 몸에 안 좋은 음식들도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음식들을 얘기하니 거기선 학을 떼더라고요. 저희는 닭발, 닭껍질, 순대내장들, 곱창, 대창 이런 것들 취급 안 합니다. 그렇게 몸에 안 좋고 혈관 막히는 음식들 드시면 독을 스스로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죠?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그걸 누가 건강을 위해서 먹나요? 맛으로 먹지. 저는 건강이고 나발이고 입맛이 고급지지 못해서 이런 것들 먹고 싶었는데 맨날 풀떼기만 주고 기름 없는 고기들만 주니 건강은 지킬지언정 제 마음에 우울증이 올 것 같았습니다. 실버타운을 내 격에 맞는 대로 골라갔어야 했는데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바깥으로 나가서 나 혼자 살더라도 아는 동네 사람들 만나 수다 떨고 손주재롱 보면서 편히 살고 싶었는데 아들들은 제 그런 생활을 걱정돼서 못 지켜볼 테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실버타운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바로 도난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김할머니, 박할머니는 명품을 치렁치렁 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명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하다못해 보석에도 명품이 있다는데 그중 박할머니의 값비싼 명품 브랜드 다이아가 없어졌다고 실버타운이 난리가 났던 것이죠. 직접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제 방도 보여주고 CCTV도 확인하고 철저히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피곤해서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는데 그때 제 짐에서
박할머니가 그리도 찾았던 명품 브랜드 다이아 반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서 제가 후다닥 가봐서 제 짐 속에서 나온 박할머니의 명품 다이아 반지라는 것을 봤는데 그건 박할머니 것이 아니라 맹세코 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쪽이 이런 수천만 원 하는 명품 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저거는 명품 브랜드 한정판이라서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 여사가 디자이너들 수소문해서 힘들게 구한 거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아무리 남의 물건이 탐나기로써니 어떻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이건 고쟁이를 입거나 향송을 못 부른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둑을 우리 실버타운에서 봤다니 당장 내쫓아요. 내가 왜 나가요? 그렇게 내가 꼴 보기 싫으면 당신들이 나가라고요. 내가 도둑이라고. 이거는 엄연히 내 반지야. 명품은 아니지만 우리 남편이 살아생전 서울에 나갈 때 종로 가서 돈 100만 원씩이나 주고 사준 건데 내 반지 가지고 있는데 왜 나를 도둑 취급을 하냐고. 거짓말 좀 그만해 이 여자야. 경찰들 뭐 하고 있어요? 당장 도둑인 거 확인했으면 검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이라도 이런 여자랑 1분 1초 있는 게 불쾌할 지경이네요.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저는 졸지에 옛날 우리 영감이 종로에서 사준 반지 때문에 도둑 신세가 되고 말았고 너무 억울해서 눈물 콧물이 쭉쭉 났습니다. 그러자 그나마 높아 보이는 경찰 한 사람이 와서 반지를 세세하게 다시 살펴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내 뭐라 하고 나서 그 사람들과 억울한 누명을 쓴 제 앞에서 이리 말했습니다. CCTV 조사한 결과 여기 윤할머님은 내내 방에만 계셔서 박할머님이 반지 잃어버리셨을 때도 알리바이가 성립이 돼서 혐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누명이라도 씌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 내 반지가 맞다고요. 내 아들이 지금 검사인데 당장 불러서 이거 다시 조사해줘요. 분이 차오른 할머니는 자기 아들 검사라며 당장 이름 대고 불러오라는데 난감해진 경찰은 그 사람들의 신분을 다 알고 있기에 어쩔 줄 몰라 했고 제가 너무 억울해서 펑펑 울자 어느 한 할아버지가 와서 제 반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보석 전문가는 아니지만 살아생전 아내에게 귀한 보석을 많이 갖다 바쳐 어느 정도 보석에 대해 일가견이 있고 많이 알고 있다 했습니다. 마침 잘 됐다 해서 박할머니는 그 사람한테 제 반지를 보여주며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데 할아버지는 자세히 뜯어보더니만 고개를 젓더라고요. 이건 여기 윤할머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종로에서 명품을 따라해서 세공한 반지입니다. 박할머님 반지가 한정판이고 귀한 것은 맞는데 여기 윤할머님이 갖고 계신 건 명품 반지가 아니라 짝퉁 반지예요. 아니, 보석도 많이 가져보신 분이 이런 조악한 짝퉁 반지도 하나 구분을 못해요. 그럴 리가요. 분명 언뜻 보기에 내 반지가 맞았는데요. 보석을 누가 언뜻 봅니까? 제대로 봐야죠. 명품 반지 제대로 간수 못해서 억울한 사람 누명이나 씌우고 참 진짜 두 분 말씀들대로 여기 물이 안 좋네요. 여기만한 곳 없다고 칭찬이 자자해서 들어왔건만 실망이네요 진짜. 성할아버지는 갖은 타박을 한 후 반지를 제게 다시 돌려주었고 경찰들도 역시 제게 아무 혐의 없음을 알고 그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품 반지 잃어버렸다며 발을 동동 굴리던 박할머니는 반지를 화장실 어느 구석에서 찾게 되었어요. 비싼 거라 손을 씻을 때 빼놓았다가 그게 세면대에서 떨어져서 또르르 미끄러져 구석으로 안착한 것이었죠. 그것도 경찰 CCTV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박할머니 손에 반지가 끼어졌는데 나온 후 반지가 없다는 것을 알아내어 화장실을 수색해서 나오게 된 거였습니다. 박할머니는 너무나도 무안함의 주체를 못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와중에서도 제게 사과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좀 깜빡깜빡해서 그런 건데 검사인 우리 아들도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은 왜 명품 짝퉁 반지를 끼고 다녀요? 명품 사기는 비싸고 비슷한 짝퉁 반지들 끼고 다니는 거 참 꼴배기 싫은 거 알아요.
진품인지 짝퉁인지 구별도 못하면서 명품이 그쪽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나는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 내게 사과 안 하는 그쪽이 더 꼴배기 싫은데요. 기가 막혀서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요? 그것도 도둑 누명을? 검사 아들 망신 다 시키네. 그러면서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그쪽 뇌가 궁금하네요. 제가 있는 대로 말을 쏘자 박할머니는 입을 쑥 내밀며 그 자리를 뜨게 되었고 그들은 그 후부터 저를 다시는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실버타운의 온갖 정남이가 다 떨어져서 계속 있을 수 없게 되었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들들을 불러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네요. 바쁜 가운데 손살같이 제 말 한마디에 아들들이 달려왔는데 실버타운에서 제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 모두 알게 되었고 당장 실버타운에 대해서 퇴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버타운의 위약금은 보증금이 센 만큼 상당히 셌지만 저는 절대로 위약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했죠. 제 평생 살다 진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는데 나더러 위약금 내고 나가라고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제가 피해당했는데 위약금을 주지는 못할 망정 나더러 내고 나가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가 쓴 것 외에 한 푼도 실버타운에다 주고 싶지 않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관리인은 무식한 노인네라고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하더니만 교수인 둘째 아들과 첫째 사업가인 아들이 법적으로 그것에 대해 문제점으로 들추니 결국 실버타운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비밀 유지에 대해 서약을 받고 제가 지냈던 실버타운 생활에 대한 돈을 모두 다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미련 한 올 없이 저는 실버타운을 시원하게 나오게 되었고 간만에 자식들 며느리들과 식사하게 되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실버타운 이런 데 말고 혼자 자유롭게 사는 팔자인가 보다. 내가 아직은 건강하고 살만하니 그냥 옛날처럼 집어넣어서 혼자 살게 내버려 두면 좋겠구나. 니들한테 반년씩 모시게끔 하는 부담도 느끼게 하기 싫고 그냥 혼자 살다가 내 몸 못 가누게 되면 그때 요양원에 보내줘라. 내 팔자에는 그게 좋을 것 같구나. 제가 아들들에게 달래듯 말을 하자 아들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시울 잠시 붉히기도 했는데 작은 아들은 교수답게 제 말뜻에 숨은 속뜻을 찰떡같이 알아채었습니다. 엄마, 뭔가 오해하신 모양인데요. 저희 부담 느껴서 엄마 반년씩 모시려고 했던 거 절대로 아니에요. 사실은 형수님 친정 어머님께서 치매로 편찮으셔서 형수님 동생분하고 반년씩 나눠서 돌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반년씩이 된 거지. 원래는 형수님이 다 모신다고 자처하셨어요. 그러니 너무 서운해 마세요, 엄마. 절대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부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둘째 아들의 안사람은 아무래도 지 남편 내조가 중요해서 이리저리 신경 쓸 게 많았기에 저 욕실에서 쓰러진 후 맏며느리가 저를 원래 모신다고 약속되어졌는데 그만 비슷한 시기에 친정어머니께서 치매로 쓰러져서 동생이랑 나눠서 보호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답니다. 맏며느리는 효녀였고 효부였기에 친정어머니 치매라고 해서 요양원에 모시지는 건 반대했고 그렇다고 동생이 혼자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게 안쓰럽기도 저를 모신다는 약속도 했기에 반년씩 나누기로 했었던 것이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맏며느리와 자식들을 오해한 스스로가 주책이라고 생각할 만큼 미안해졌고 자식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은 제가 생각한 것에 대해 이해했고 지금이라도 오해 풀어서 다행이라고 어머니 덕분에 실버타운에 갈 돈 굳었는데 그걸로 어머님 좀 더 편안하게 잘 모시겠노라고 약속했네요. 그렇게 해서 저는 결국 맏며느리네 가게 되었고 거기서 가정살림도 좀 돕고 손주들도 좀 봐주고 혼자 사는 게 편하기는 하지만 가족들이랑 있으니 확실히 외로운 건 덜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지긋지긋한 실버타운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실버타운에 가더라도 제 수준에 맞는 실버타운을 만나서 갈 필요성을 느꼈고 우리 자식들이 저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새삼 부모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어 참 저에게는 뜻깊은 경험이었다 싶네요. 요새 불효녀 불효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 부모에게 값진 것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옛날과는 달리 요새 자식들도 한둘밖에 안 낳아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데
우리 손주들만 해도 각각 한둘밖에 안 되니 다들 소중하게 키우고 그러다 보니 저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부모의 뒤통수를 칠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손주 손녀딸 교육에 있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글자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성교육과 됨됨이 교육이라고 꼭 일러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교육의 진가가 그제서야 나오고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그제서야 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양의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TV에서 가끔 실버타운에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뵀는데 참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자식분들이 애써서 마련해 주신 실버타운에 다녀오셔서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았을 걸. 안타깝게도 별의 별일을 겪으셨는데 그간 마음고생이 느껴져서 읽으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자제분들이 부모님 생각하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앞으로는 꽃길만 밟으실 예정이시니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마음 푸시고 오해도 푸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시면 좋겠네요. 박양의 할머니 사연에 대해서 유익하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어르신들의 사연을 채택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황혼도 청춘이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